어제부터 그냥 굉장히 강의 들으시느냐고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그래도 많이 안 가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공시제 이 부분은 부담관 저희 고용주 부담관서하고 자치단체 담당자 분들께서는 사실 오래 담당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내용은 잘 아실 거고 있는데 바뀌는 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하고 평가지표 관련 그 부분만 조금 생각하실 것이고 새로 맡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금년도 공시제 추진계획하고 일자리 대상 이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제 부분인데요. 공시제라고 하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한마디로 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강의 임기가 4년입니다. 이미 4년 동안 그 지역 일자리 대책, 지역 여건이나 그 특성을 잘 분석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리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고용부하고 계속 이제 소통하면서 저희가 또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드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 목표 공시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해야 되는 그 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이제 이 공시제로 대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항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시제가 2010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벌써 꽤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 7월경부터는 전국 자치단체 수가 243개인데 243개 자치단체가 모두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12년까지 244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행정구역이 통합되는 관계로 243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일률적으로 어떤 고용정책을 추진해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지방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고용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효과적인 일자리 대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시제 목표가 도입이 됐고요. 추진 경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습니다. 공시 주체는 자치단체 장이십니다. 그래서 강행 경우는 시도지사가 되시겠고, 기초의 경우는 그냥 무슨 구청장이 되십니다. 공시하는 내용은 목표하고 대책인데, 목표는 이제 종합계획하고 차별 세부계획 이렇게 나눠집니다. 종합계획은 임기 중 4년 동안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연차계획은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매년 어떻게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목표는 공통 목표, 개별 목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자리 대책도 부문별 사업 계획하고 집행 계획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시하는 목표와 대책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 방법은 주로 지역 언론 이런 걸 많이 활용하시고요. 기관 홈페이지도 많이 띄워주시고 설명에 게시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저희 지역고용 정보 네트워크 레이스 시스템이라고 일명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꼭 게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확인도 하고 또 자치단체 간의 어떤 정보
그리고 이런 걸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분들은 또 제시를 하셨다가 지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잘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하는 절차는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금년도 종합계획하고 여차별 세우계획 공시 일정이 아직까지는 민선 6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여차별 세우계획은 사실 민선 6기에 맞춰서 수립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3월까지 공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선 7기가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계획이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일자리 목표에 반영이 돼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한 8월 말경까지 자치단체장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수정해서 공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금년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21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민선 7기 시작하자마자 그 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연말까지 잘 수립하셔서 12월까지 공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이제 4년 동안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하고 전략, 지역 여건 분석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하시게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든지 지역 전략 산업, 임금 격차 완화,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 이런 부분도 자율적으로 발굴해서 추진을 하시도록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시도별로 지역구역 수천 전략을 굉장히 어렵게 열심히 추진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잘 반영을 해서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별 세부계획 부분입니다. 매년 실시에 오고 있는데 대부분 연차별 세부계획을 잘 공시를 해주시고요. 간혹 가다가 공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나 기한이 좀 넘는 경우가 어쩌다 한 경우씩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부 다 잘 공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공시 내용은 이제 공시하실 때는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연차별 세부 계획을 세우시게 되는데 전년도 사업 추진 성과를 꼭 분석을 해서 그 토대로 다시 이제 연차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해당 부서가 있고 또 이제 계획을 만드는 부서가 있고 실행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요. 실행하는 부서하고도 또 먼저 사전에 잘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에 따라서 유관 기관이라든지 각종 관련 협의체에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제 주요 내용은 이제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공시제 추진 실적에 따른 일자리 대상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대상은 저희 일반 지역사회 맞춤 일자리 상승 지원 사업이 2006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 지상마 사업이라고 하죠. 지상마 사업이 공시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이 사업을 잘 모르시는 국회에서나 그런 데서도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공시제하고 우리 지역 거치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다 지역에서 하는 일자리인데 꼭 두 개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공시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모든 일자리 추진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저희 지역사회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그 중에서 저희 고용부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별 사업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부터 저희가 일자리 대상을 개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작년에 출범했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죠. 새 정부에서 일자리를 채우는 국정 과제로 삼았기 때문에 또 그런 중요성이 더 부각돼서 앞으로 이제 출범된 민선 7기 출범 또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 지역 일자리 실적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저기 일자리 대상이 도전에는 15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일자리 대상하고 그냥 일반 지상화 사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일자리 경진대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중복성 얘기도 있고 또 자치단체 업무 부담을 주고 개최하는데 그 비용이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16년부터는 통합을 했습니다. 16년까지는 이제 따로 했고요. 17년부터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하면서 시상 부분이 두 개 부분이 되는데 동시제 부분하고 우수사업 부분입니다. 동시제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동시제 추진 실적이고 우수사업은 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 지상화 사업 중에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우수사업을 제출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수사업도 15년까지는 25개를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10개는 새로 만든 발굴 사업이었고요. 그 다음에 15개는 기존에 해오던 시행 사업인데 이 발굴 사업이 만들 때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한 1년에 시행을 해보니까 좀 당초의 모습과는 다른 효과성이 적은 사업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16년부터는 시행 사업만 15점, 15개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도에 2개를 통합해서 동시제하고 우수사업 따로따로 심사는 따로따로 하고 시상은 같이 했습니다. 우수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심사할 때 질의응답만 실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진대회 할 때는 이제 PT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자리 대상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동시제 부분 실적을 PT를 작성해서 또 발표를 하시게 되고 우수사업까지 PT를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우수사업은 그냥 질의응답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우수사업 포함해서 공시제까지 해서 73개가 시상되고 있습니다. 73개 자치단체인데 공시제 실적하고 우수상이 같이 포함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총 시상 자치단체는 73개가 조금 안 됩니다. 10개 정도는 중복되는 자치단체가 있었습니다. 상은 제일 큰 상은 이제 대상으로 대통령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상 2점 있고 나머지는 다 장관상입니다. 신청하는 부분은 17년도 공시제에 참여한 17년도 실적을 있는데 평가하게 되니까 17년도 참여한 자치단체가 총 243개입니다. 그래서 공시제 부분이 243개 자치단체가 되시겠고요. 우수사업은 희망하는 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꼭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수사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에서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의무적으로 하려면 사실 제출하신 만큼 우수사업이 없다고 하시는 데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제출을 안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은 4월 20일, 다음 달 20일까지 공시제 실적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이제 저희 공시제 부분은 본부에서 하고, 공시제 부문 기초자치단체 좀 복잡한데, 공시제 중에서 1차적으로 시도해서 평가를 광역
시도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관내 그 기초자치단체 우수한 자치단체를 한 30% 정도로 저희 이제 중앙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2차 심사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수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광역단이 저희 고용관서에서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위 지방관서가 총 13개입니다. 저희 이제 광역시도는 17개인데요. 그 이유는 뭐 저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같은 경우는 광주하고 제주를 관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고용청 같은 경우는 대전, 충남, 세종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광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는 총 13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적 보고서도 공시제 계획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등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시제 실적은 너무 많이 작성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총 최대 30페이지로 제한했고요. 우수사업은 20페이지까지 작성하시도록 그것도 뭐 초과식 감점 뭐 이런 규정과 이런 조항까지 두었습니다. 다음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기본적으로 뭐 형평성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 고용 상황의 여건에 맞는지를 보고 전국 단위 중앙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한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그렇게 1차 심사는 서류 심사를 하고 사전 협의도 거치고 이런 과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저희 고용부 직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고요. 전부 다 뭐 교수라든지 그 관계 전문가, 박사학위 있는 사람 이런 관련 분야의 종사해온 전문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사에 참여를 하는데 크게 거의 이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가 기준은 정량적인 목표, 뭐 취업 고용률이 많이 증가했다든지 취업자 수가 많아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걸로만 평가를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우연한 상황에 따라서 고용률이나 이게 높아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정량 평가만 반영하지 않고 정성 평가를 같이 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상 정성 평가 비중이 7대3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사실상 이 평가 지표가 2014년에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계획, 집행, 추진 실적 이런 세 가지 분야로만 되어 있었는데 14년에 정성평가로 나눠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민선 7기가 출범하고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중앙정부 일자리 정책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지표 체계를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아예 뭐 이렇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작업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평가 지표를 약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제 지표 체계가 좀 간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5개 분야 18개 항목이요, 32개나 되는 지표가 있었는데 분야는 똑같이 5개 분야지만 15개 항목 23개 지표로 간소화가 됐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전에 지표에 이제 담당 직원의 뭐 전문성 강화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거기에 뭐 해외 연수를 갔다든지 뭐 이런 실적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지도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건의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평가 분별로 평가 지표가 좀 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로 통일하는 평가 지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하고 투명성을 좀 높였다는 부분입니다. 일자리 사업 예산 기준이라는 정량평가 지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일자리 예산이라는 게참 그 객관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그 작년에 사실상 조금 이제 개선을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도 좀 다시 이제 맞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정량 지표에서 정성 지표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량 지표 부분은 작년에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작성해서 내셨는데요. 사실상 뭐 고용률이라든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취업자 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작성하시는 좀 번거로움을 줄여주고자 저희가 직접 확인해가지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별로 혹시 틀린 게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도록 절차만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정량지표를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원래 당초 추진 일정보다는 조금 저희 내부 사정상 조금 며칠 늦어졌는데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혹시 뭐 다른 엄청나게 틀린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은 오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일자리 사업 연계 부분인데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했는지 하고 그 실적을 공시제 평가와 연계하도록 해서 가점으로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 지상화 사업이 매년 이제 중간 평가도 하고 연말에 연말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연말 평가 실적에 따라서 좀 연동을 해가지고 사업 참여를 이제 유도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다음에 질적평가 부분도 조금 높였습니다. 질적평가에서 양적인 정량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정량이 이제 30%였는데 20%로 축소를 하고 정성평가는 70에서 80%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내부 분야로 보면 인프라 구축이 30점에서 25점으로 낮아졌고 일자리 질 개선이 대신 추가돼서 15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자리 질 개선 부분은 잘 아시는 바처럼 이제 뭐 장시간 근로 시간이라든지 개선,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지원, 비정규직 문제, 또 임금 격차 해소, 차별 개선, 산업재해 감소 노력, 사회적 경제 부분 이런 거를 신설을 해가지고 저희 이번 지표에 새롭게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역경영 실천 전략 작년에 추진하시던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이렇게 부분이 이제 17년도하고 18년도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수사업 부분인데 우수사업도 마찬가지로 뭐 평가 기준은 창의성이나 지역산업과 연계되는지 수요에 제대로 대응했는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심사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수요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했는지는 많이 심사 평가로 잣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할 때도 수요 분석이 잘 됐는지 꼭 그걸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의성도 중요하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한데 수요 조사가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꼭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이제 공시제 부분하고 우수사업 부분이 나와 있고 시상만 밑에 보시면 일자리 대상으로 같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잠정적인 일정이고요. 어느 분이 또 참석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해놨습니다. 공시제 부분 평가 방법은 크게 이제 시도에서 1차적으로 평가하고 여기 이제 중앙에서 2차 평가를 하게 되는데 1차 평가는 이제 광역시도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 평가를 해가지고 30% 우수 기초자치단체를 중앙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중앙에서는
5월 23일까지 이제 평가 일정을 잡고 있는데 저희 과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심사위원은 이제 16명,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팀을 나눠서 좀 심사를 하고 있고요. 공정성을 높이고 또 우수 실적을 공유하고 이제 학교 차원에서 16년부터 공개 PT로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뭐 공개 PT 참관하시는 거를 제재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팀이 막 나눠져 있고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각 심사위원 팀별로 심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다른 자치단체 심사받는 광경을 뭐 질의응답이라든지 발표하는 내용을 제대로 이제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공개 PT를 바꾸면서 좀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사실 잘하는 자치단체에 어떻게 발표하는지하고 또 질문 대답하는 내용을 보고 참관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공유해서 공시에 추진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효과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공개 PT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PT 발표하실 때 통상적으로 작년까지 그랬고요. 재작년까지는 이제 지역금 전문가들이 계시는데요. 지역 인자의 소속으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로 발표를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뭐 지역 전문가이기도 한데 그래도 자치단체에서 발표하시는 게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추진 실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무원께서 발표하시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이제 뭐 공문에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금년도 혁신 프로젝트 선정할 때 혁신 프로젝트 발표할 때는 상당히 그 자치단체 과장님이 발표하신 경우도 있고 인사말만 하시고 발표를 다른 분이 하시더라도 나중에 질의응답 하실 때는 또그 과장님이나 그 담당 사무관 이런 분들이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 모습이 좀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바람직하다고 제가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분들 굉장히 바쁘시니까 뭐 이거 발표나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최근에 잘 협조를 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수사업평가 부분입니다. 이 부분 또 1차는 시도해서 하고 2차는 이제 저희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수사업 추천은 17개 광역시도에서 그 관내 기초자치제뿐만이 아니고 광역기초 통합해서 그 17개 시도에서 총 2건을 구분하지 않고 2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제주하고 세종은 전할 기초자치제가 없기 때문에 각각 한 건씩만 우수사업을 제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평가 할 때는 추천된 자치단체 하고 그 추천된 자치단체 17년도 기사와 우수사업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 심사까지는 안 하고 질의응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으로도 충분히 이제 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이제 뭐 문제점이 있든지 그런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게 PT 심사 위주로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어제 김현 한국권 정보원의 주무영 박사님이 강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PT가 뭐 1000만 원짜리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실 발표를 잘하고 이제 질의응답에 잘 응하시는 자치단체가 사실 그 현장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자치단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사실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금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좀 선정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상 부분입니다. 총 73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대가 58개 부분이고요. 우수사업은 예전에 25개에서 15개로 조금 이제 줄었는데 총 73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 개수가
작년에 시상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시상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개씩 하시니까 작년에는 우수사업 15개 중에서 최우수상 5개만 저희가 그 입자리 대상으로 시상을 하고 나머지 우수상 10점은 지방 저희 고용부 지방관서장이 전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은 일자리 대상 다 시상 자치단체인데 뭐 어디는 거기서 하고 또 다른 데 이제 지방관서장이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그 일자리 대상에서 모두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효과성을 높이는 방법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순서는 우수 사업을 먼저 시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시제 부분, 특별 우수, 최우수, 분별 대상, 종합 대상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보시면 뭐 축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소감 발표도 있고 그런 시상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그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낙연 총리께서 축사해 주시고 종합대상하고 이제 공별 대상 세 개 자치단체 시상하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작년에 사실 최초로 그 전까지는 이제 저희 고용부 장관님이 하셨고요 시상을. 근데 작년에는 이제 좀 VIP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정한 일정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오시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다시 한번 저희 일자리 대상의 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로봇이야 이런 차원에서 대통령을 모시려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의도와는 좀 잘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시는 수도 없는데 아주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시제 부분을 시상을 하게 되면 수상한 연도에 다음 연도에 인센티브 사업비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뭐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좀 논란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 사업비인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 사업비를 주다 보니까 뭐 거리다 뭐 벌금의 성격이 있다는 말도 있고 또 하반기에 주다 보니까 갑자기 사업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해서 그것을 다시 다음 연도 주는 걸로,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상을 했으면 이제 19년도에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비 추진은 자체가 지금 대응 자금 매칭비가 면제되고 공모 절차도 생략이 됩니다. 공모 절차가 생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많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뭐 종합대상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특별상은 이제 8천만 원부터 이제 사업까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건 자율활용액인데 종합대상을 받은 자치단체는 3천만 원이고 특별상 받으신 자치단체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율활용액 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연수 갈 때 아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빨리 안 내려가다 보니까 연수 오실 때 조금 자비로 오시고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조금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연수는 금년도에는 공시제는 9월, 무수사업 부분은 11월 이렇게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공시제 부분 가신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40분 되시고요. 무수사업 부분은 이제 적으시니까 안 가시는 자치단체도 있으시고 그래서 한 20여 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 공무원 표창은 저희 고용부 장관 표창인데 19명 수요가 됩니다. 사업 우선권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를 해드리고 자치단체 재정 자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를 행사 전에
당일날 행사 후에 각각 뭐 방송사라든지 보도자료 배포 등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3월 23일까지 우리 좀 날짜가 지났는데 하여튼 3월 23일까지 이제 정량 실적 자료를 참여하시도록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수사업하고 공시제 실적 보고서는 다음 달 4월 20일까지 제출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로 이제 기한에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1차 심사는 2차 심사하고 이제 기초자치단체 추천은 5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2차 심사는 5월 말까지 추진을 하게 되고요. 무슨 사례집은 8월 중에 저희가 마련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라든지 그 중간에 그 사전 작업은 7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은 8월까지 하고 공적도 선거 전달까지 제출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평가 지표 부분인데 정량평가 부분에서 아까 그 가점의 지역 일자리 연계 3점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성평가에서 맨 마지막에 일자리 분개선 두 개 분야로 일자리 개선 노력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이제 여태까지 그 실천 전략에서 나왔던 내용과 사회적 경제 관련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신설된 지표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평가 분별로 등급을 5등급으로 구분해서 점수를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6점인 경우는 뭐 사고로서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5개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런 그 기준이 없을 때는 이제 기준 심사위원들이 막연하게 완전 100점부터 100점까지 이렇게 매기를 하고 굉장히 힘들어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5단계로 나눠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무수사업 평가지표도 25점짜리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20점, 15점, 15점, 감점, 3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점수를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공시제 실효평가 할 때 기초자치단체를 추천하는 규모인데요. 당연히 서울시하고 서울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제일 많고 서울시가 두 번째 좀 많습니다. 추천자치단체에서도 뭐 제일 거기 따라서 많게 되고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따로 이제 뭐 추천하는 자치단체는 없고 해당 자치단체만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제 평가군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다른 부분은 없고요. 주민등록 인구라든지 이 평가군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재정 자격표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제 평가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사실 연구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도가 금년 하반기 넘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은 작년에 어떤 자치단체가 수상했는지 아시겠는데 지금 새로 담당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 그 차관님하고 금무 차관님하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하셨고요. 장소는 뭐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여의도에 있는 데서 개최를 했습니다. 대상은 전라북도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전남이 받았었고요.
전라북도가 이제 뭐 고용률 증가가 가장 전국적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서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많이 반영이 됐고 그리고 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 5관왕 뭐 이런 실적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그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5개 달성했다고 해서 그 부분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문별 대상은 부산광역시하고 춘천시가 차지했는데 부산광역시도 도시 재생사업하고 뭐 어떤 일자리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가지고 실적을 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뭐 청춘창고 조성해가지고 청년 복합문화 공간을 잘 조성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시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이런 정도로 작년 일자리 대상에서 시상을 받은 주요 자치단체에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민선 7기가 출범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추진 일정이 저희가 원래 5월 정도에 일자리 대상을 매년 해왔었는데 작년에 또 대선이 있어서 일정이 7월 달에 진행됐는데 금년에는 5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그득이 또 6월 말경으로 일정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셔가지고 일자리 대상 행사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공시제 설명 이 정도로 드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자리 대책 효과성에 달성 노력도랑 예. 그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에 그 목표의 달성 노력도랑 그리고 목표에 자율적으로 설정한 일자리 목표 달성 정도가 나와 있는데 올해 저희가 그 일자리 공시제 올리다 보니까 거기 작년에 목표 대비 그 얼마나 실적이 나왔는지가 들어가더라고요. 달성률이. 그러면 올해 이거로 보면은 그러면은 그 목표치를 저희가 그 고용률을 저희가 얼마를 정한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달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목표 자체를 저희가 적게 잡아야 되는 건지. 고용률 목표. 고용률 보니까 15세에서 64세 고용률하고 뭐 15세 이상 고용률이 그 일자리 공시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그 계획은 원대하게 많이 높이게 잡았는데 올해 저희가 그 일자리 공시제를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만큼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이제 안 높거든요. 그럼 내년에 할 때는 이거에 맞춰서 하면 목표 자체를 작게 잡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죠? 목표 설정하시는 건 사실 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 기준을 딱 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성률이면 그러면은 목표 대비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그걸 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면은 목표 자체를 저희 무슨 성과지표 하듯이 낮게 잡으면 그만큼 달성률이 높아지는 거고 목표 자체를 높게 잡으면 그만큼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가 있거든요. 안 맞는다고요? 네, 저희가 할 때는 일단은 목표를 목표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하려고 높게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달성률이 조금 저조하게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실적 자체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그 목표 자체를 높게 잡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역산업보육기술과 이병렬 주무관입니다. 갑자기 뛰어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 이번 계획서는 제가 수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내려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달성도라고 안 나오고 달성 노력도라고 들어있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좀 고려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성도만 본다면 사실 목표치를 최저치로 해서 달성을 하면 뭐 실적을 좋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달성을 할 것만 보는 건 아니고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달성도가 100%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심사위원님들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높게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 적극적으로 잡았는지 소극적으로 잡았는지를 평가를 하셔서 그 달성도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는 것이 단순히 100% 달성했다고 해서 높게 점수를 주시거나 달성도가 낮다고 해서 낮게 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분명히 달성 노력도라고 이번에 수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전체적인 평가 비중에서 극히 미비한 부분입니다. 너무 그 부분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공시제 업무를 처음 맡게 돼가지고 작년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기는 했지만, 올해는 이제 평가 일정이 좀 작년보다는 늦춰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실적 자료 제출하는 거를 좀 기한을 좀 더 주실 계획은 없으실지, 이미 고정이 돼서 변경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뭐 4월 말까지라던가 이렇게 좀 말미를 더 주실 수 없는지. 저희가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작년보다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더 드리긴 했어요. 그죠? 네, 저희가 근데 이제 6월 20일로 지금 일자리 대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산해서 평가 일정들을 잡고 실적 제출 기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한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대상이 좀 많이 늦춰진다든지 일정이 바뀔 경우에는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거는 모든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미 공표된 그 기한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 다른 건 건의사항인데, 저희가 이번에 30일까지 계획 공시를 마치도록 일정을 주셨는데, 고용 아카데미가 뭐 매년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3월 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는 바쁘게 처리를 하고 왔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까 뭐 협회나 이렇게 관계자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3월 말에 부득이하게 잡혔다거나 하시는데, 내년에는 좀 3월 초나 이럴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더 늦게 잡으면 일단은 그 실적 보고서 작성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더 앞으로 잡아드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시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또 실적본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저희가 사실은 공시 계획 등록을 3월이 아니라 1월이나 2월로 사실 땡기려고도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자치단체가 계획서를 수립할 때 있어서는 지상마 사업들이 사업 공고가 돼서 결과가 나와야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일부 자치단체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좀 땡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또 2월달에는 지상마 사업 평가안에 또 올인하시잖아요. 또 1월달에 사업 계획서 작성하시고 자치단체도 굉장히 업무 부담이 연초에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월 말에 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을 매년 그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잡혀갔고요. 네, 그다음 실적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아카데미 일정도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해서 늦어진 건 알고 내년부터 좀 앞으로 당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 보고서 4월 20일까지 제출인데 그 안에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4월 어차피 늦은 김에 4월 말이나 이렇게 저희가 좀 늦게 여유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일부 자치단체가 공시제 실적 제출하기 전에 좀 아카데미를 해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또 얘기를 듣고 싶다, 이번에 개선된 게 많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또 자치단체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치단체는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다른 자치단체들은 최대한 빨리 앞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지금 지역고용 아시겠지만 고용위기 지역 지정 때문에 어제까지도 지방이 출장 나왔다 지금 오늘 새벽에 올라왔거든요. 저희도 이 일정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잡게 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에 지상화 사업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3월 초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 해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일자리 안정자금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지산맛이 2월에 있었고 일자리 박람회가 있었잖아요. 저희 너무 바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지금 이거 3월 말까지 공시하고 4월 달에 또 이거 실적 보고하고 5월에 PPT하고 6월에 일자리 대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아주 상반기 때, 좀 맞습니다. 하반기 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자치단체가 연초에 굉장히 너무 부담이 많은 거를 저희도 알고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 대상이라는 게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거든요. 근데 하반기까지 너무 늦춰지게 되면 사실 또 올해 18년도에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시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의견도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평가지표 개선하는 데 있어서도 정량지표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작성하는 것도 저희 그 자치단체에서 작성하지 않게끔 하고 지표도 많이 줄이고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자치단체 부담을 좀 경감해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전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급적 상반기 안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시기나 일정들은 특정 어떤 자치단체 의견만 듣지 않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할 수만 있다면 공시 계획 일정을 뭐 1월달에 땡길 수 있다면 예전 14년 이전에는 그 공시를 1월달에 해서 일자리 대상을 3월달에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4년도부터인가요? 15년도부터인가? 그 일정이 이제 그 사업 공모나 이런 것들이 연초에 몰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해서 결국엔 이렇게 일정들이 자리 잡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해를 거듭하면서 그나마 가장 낫다라는 시기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의견들이 있고 또 민선 7기가 출범하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그 공시제 평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 이천시입니다. 이제 제일 대도시 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인구가 겨우 20만인데 이제 저희랑 굳이 한다 그러면 안성도 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경쟁 도시들을 보면 성남, 용인, 뭐 거의 100만 도시들, 수원, 일자리 예산이든 시 규모든 그리고 일자리 부서에 있는 담당 지원 숫자라든가 마트 예를 들면 저희는 일자리 팀에 2명이에요. 근데 이제 성남 같은 데는 뭐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마트 업무량 차이가 엄청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 이제 드릴 수 있는 시간 차이나 어떤 시 규모 사실 경쟁이 안 돼요. 헤비급하고 이제 뭐 라이트급 경쟁인데 뭐랄까 의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건데 그래서 아까 하반기쯤 검토를 평가 그룹에 대해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봐서는 기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급 도시 두 번째 건 1, 2, 3그룹이라고 하면 이 그룹에 또 인구 한 25만 되는 도시들이 또 이 그룹에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 도시보다 작은데 왜 대도시 그룹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구도 뭐든 어쨌든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약간 이런 기준이라도 좀 해주셔서 경쟁할 때 좀 의욕이 생기도록 좀 그룹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주셨었죠? 저희는 따로 전화 받았던 건데 반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실망했습니다. 네. 네, 단순히 어떤 특정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 평가군을 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 평가군을 작성한 게 아니라
그 14년도에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단순히 인구나 뭐 한 가지만 보지는 않고 재정 자립도나 뭐 인구, 취업자 수, 고용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 전문가분들이 연구 보고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이제 4년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미선 7기를 앞두고 올해 그 다시 한번 연구 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객관적인 그 수치에 의해서 조정이 꼭 필요한 자치단체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워낙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7개 군으로 나누면 분명히 좀 불이익을 받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7개보다도 더 평가보다 많이 늘린다면 이게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용을 통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일자리 창출 효과성 부분에서요. 그 밑에 우수 사례를 쓰는 게 있는데 이거랑 지산마 때 우수 사례랑 겹쳐도 되는 건가요? 공시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산마 사업까지 아우르는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산마 사업은 특정 우리 지역 산업 맞춤 창출 사업으로 사업 공모를 받아서 추진한 그 개별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시제라는 거는 자치단체가 뭐 고용노동부 사업뿐만 아니라 타부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모든 일자리 그 정책들을 다 망라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당연히 지산마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산마 우수 사업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다면 그걸 많이 부각을 시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시제 실적과 지산마 그 우수 사례 사업들이 많이 겹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건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자료는 부문별 목표에서 정부와 민간으로 나눠졌었는데 지금은 공공과 민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그 용어를 좀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 하는 게 사실 공공이고요. 그와 대비되는 게 민간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공단 이런 데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그거를 다 공공으로 분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는 민간으로 분류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이 공시제 사업 자체가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단체가 직접 그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다 공공으로 보시고 이 예전의 정부라고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도의 경우는 이제 고용률이라는 지표가 잘 나와서 저희가 정량 지표 실적 작성하는 데 참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구 관할군이 있죠. 네, 광역시 관할군이 있고 구가 있는데 자치구가 있는데 여기는 고용률 지표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일까 아직 고민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평가를 했었던 취업률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취업률과 취업률 증가 부분이 나왔는데 각 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취업률이나 취업률을 확인하고 산정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다면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자치단체별 그 절차에 맞춰서 산정을 해서 추진하시면 되실 것이고요. 저희는 근데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국이 똑같은 평가 기준으로 의해서 취업률을 뽑기 위해서는 저희는 워크넷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워크넷의 취업률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평가를 할 뿐이지 워크넷 취업률이 모든 취업률을 대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공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취업률 실적이라든지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산정하실 수 있는 시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시하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표를 드리고 양식을 드린 거는 거기에 꼭 맞춰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안 드리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것 뿐이고 이거를 활용해서 참고해서 공시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다르게 좀 다른 서식에 의해서 공시를 하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있는 서식이나 이런 거에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공시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다만 실적을 평가하는 것도 별개입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에 맞게 나중에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시하는 것과 평가는 사실 조금 별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업률 말고 다른 좋은 지표가 있다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예산을 정량 평가에서 뺀 거는 잘 했다고 생각하시죠?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너무 고생도 했고,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해서 문의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 어차피 조직, 역량 이런 부분에 일자리 예산의 비중을 정성평가로 돌렸다는 얘기는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자리 예산을 굉장히 많이 비중을 높였다, 그래 부각을 시키고 싶으시다면 정성 지표이기 때문에 쓰시면 되겠고, 오히려 뭐 떨어졌다든지 별로 부각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로 공시제 페이지 수가 늘었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일자리 질 개선 항목이 늘어나는 부분을 10페이지를 더 추가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20페이지로 공시제 실적을 받다 보니까 정말 빽빽하게 쓰시더라고요. 쓰실 말이 너무 많은데 20페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20페이지 줄간격을 늘리시고 글씨 크기를 늘려도 30페이지 될 것 같아요.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새롭게 생긴 지표도 있고 해서 여유있게 넉넉하게 쓰시라고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분량을 늘리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이내니까 꼭 30페이지 채울 필요는 없으시겠죠. 예전에 20페이지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분량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만 30페이지를 넘었을 때는 감점이 있지만 적다고 해서 감점은 없습니다.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 고민하고 개선한다고 해서 개선했지만, 저희가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시제에 대한 개선 의견을 좀 달라고 했는데 메일도 보내드리고 뭐 카톡 강의도 드렸는데 한 군데도 의견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방관서의 의견은 저희가 좀 많이 들어와서 최대한 다 반영을 하면서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 보고서 제출할 때 보면은 불만이 많고 개선 의견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적어놓으시던데, 아니면 수시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가지고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또 의견 없으시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틀 동안 수많은 강의 들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뭐 의견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